이건 벗고 해도 될 것 같아. 너야? 사람도 오늘 너 없어. 화장도 안 하고 그냥 아무. 아 원래 모습 좋지 뭐. 아 오늘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아주. 아침부터. 에, 아이가 지금 몇 살이에요? 5살이요. 그거밖에 안 됐어요? 예, 애기 5살. 아니 그 사진 보니까 좀 이게 큰 모습이 쭉 보이던데 꽤 네. 큰 거 같은데. 아, 애기가요? 애기가 좀 키가 큰 편이긴 해요. 예. 그래서 5살, 애기 5살? 보통 유치원 다니는. 아 유치원. 네. 그럼 아이는 영어로 와서 나신 거예요? 아니요. 그럼 그쵸. 애기는 회사 휴직, 그쵸. 애기 낳자마자 영월에 온 거예요. 아 네. 그러면 영월은 태어나서 언제까지 있었어요? 저요? 영월에는 태어난 거는 아니고, 그 어릴 때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한 3살, 4살 때쯤? 그때 영월에 이제 정착하셔가지고, 네. 원래 영월에 출신 분이 아니고. 아빠만 이제 영월 분이시고, 아. 엄마는 제천 분이신데, 아, 네. 그 영월에서 이제 저기 종합상가 안에서 이제 옷가게 하시려고 이제 영월에 내려오셔서 정착하셨다가 저는 한 3살 요때쯤에 이제 왔던 걸로 기억하고요. 얘기해 주신 거는 그렇고, 그리고 나서 그 고등학교 석장 나왔거든요. 석장 졸업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쭉 외지에 살았죠. 계속. 그러면 잘한 거 하고 외지에서 생활한 거 거의 비슷한 기간이 있을 수 있겠다. 그쵸, 거의 그쵸? 그렇죠. 예, 예. 그 영월 이제 들어온 지는 이제 3년 3년. 정도 됐으니까. 맞아, 여기 없었는데 우리 네, 처음 맞아요, 생길 맞아요. 때 가서 네, 네. 그랬었으니까. 2020년 5월이었는데 여기 온 게 18년도 18년 거의 말 19년도 요때 왔으니까. 네. 그러면 여기 하고 외지? 서울 네네. 또는 어디? 아, 제가 그 이제 그 첫 직장 잡을 때가 평창, 여기 옆에 평창에서 근무했었어요. 뭐 무슨 국립평창 청소년 수련원이라고. 거기서 청소년 지도사로. 청소년 지도사. 예. 애기들 학생들 만나가지고 이제 가르치고. 그때 이제 좀 그때는 좀 제가 원래 성격이 좀 이렇게 와일드하다 보니까 막 계속 진짜? 밖으로 막 돌렸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학생들이랑 같이 백두대간, 약간, 예, 트레킹이랑 거의 야외 활동 위주의 이제 프로그램 진행했었고요. 그때 이제 백두대간 트레킹도 학생들이랑 하고. 어디부터 어디까지? 캠핑, 그때, 저쪽, 당목령 쪽에서, 예, 그쪽에서 강릉, 안인항까지 애들이랑 걸어갔었어요. 아니다, 선자량부터. 평창의 선자량부터. 예. 거기까지 이제 한 열흘 정도 걸어서 가고 막 그랬었어요. 그런 것도 하고, 주로 이제 캠핑, 야영 뭐 이런 프로그램들 이제 직접 지도하고 그랬다가, 그 평창 수련원에 있다가 서울로 발령이 나가지고 서울에서 한 2년 정도 생활하다가. 서울은 어디서 했어요? 서울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라고 같은 회사예요. 근데 이제 그쪽으로 발령이 나서. 서울 어디요? 서대문구요. 서대문이면 저기 북한산 그쪽이네. 불광동 뭐 이런 쪽. 광화문이랑 광화문에서 저쪽. 서대문구 쪽에 이제 거기서는 청소년 참여활동이라 그래가지고 그 청소년 정책 관련된 이제 업무 했었고요. 그때 이제 막 애기들 약간 그런 정책 관련 이제 과제 얻어서 과제 받아서 이제 뭐 정책 그 발췌하고 그다음에 봉사 프로그램 시스템 이런 거 갖춰나가고 이제 하는 걸 했었죠. 서울에서는. 백두대간 얘기하니까 되게 반가운데. 아, 진짜요? 그 영상 찍을 때 백두대간 영상을 제가 찍었었어. 저는 백두대간은 다 완주는 못하고 그때 그 강원도 안에 있는 코스만. 그래도 열흘 동안 보통. 그걸 그러면 그 산 위에서 5년 6년 했던 것 같아요. 그것도 다 비박도 하고. 네, 비박도 하고. 근데 이제 막 약간 그 청소년 활동 안에서의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는 벗어나면 안 돼가지고. 그렇죠. 이제 그 근처에 있는 캠핑장 찾아가지고 맞아. 또 이제 캠핑하고 이제 그랬어요. 예. 그때가 재밌었겠다. 그때 엄청 재밌었고
그거 하면서 이제 한창 또 그런 트레킹에 막 미쳐가지고 한창 다니다가 그러면서 이제 또 암벽도 암벽도 했어? 네, 암벽도 조금 했고 암벽 좀 타다가 또 결혼하기 전까지는 또 승마에 또 빠져가지고 그래서 말이 있었구나 사진에. 네, 그 승마 한창 배웠어요. 결혼하기 전까지 이제 말 타고 놀고 이제 맨날 그렇게 이제 망아지 마냥 여기 뛰다니고 저기 뛰다니고 했다가. 근데 이게 편견인데 네. 이게 그냥 백지에 네. 그런 거 있죠. 뭐 진짜 완전 모범생. 아, 네네. 그냥 겉모습만 보면 네.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그래서 살짝 이해가 돼. 이런 이 뭐랄까 그냥 코어골판 비슷한데 빵집 또는 뭐 이런 거를 시도하는 게 소위 이제 곱게 자라는 사람 같은. 곱게 자라는 사람들은 절대 생각을 못하는. 세상에서도 거의 뭐라 해야 되지? 좀 험한 일 이런 거 있잖아요. 어려운 거 막 그런 거 보통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뭐 그렇게 한 특별한 뭐가 있어요? 그런 게 재밌었어요? 아니면? 제가 그 체육학과 출신이거든요. 그 또 이제 또 사연이 또 엄청 긴데 그 제가 학교 다닐 때 여기 영일에서 학교 학창 시절 보내면서 대학생 때까지 제가 운동을 계속했거든요. 무슨 운동? 우슈. 그때 제가 태권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이거 그러면서 대표팀도 했었거든요. 국가대표 선수도 하고 그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좀 성격이 좀 뭐라 해야 되지? 외향적으로 원래는 엄청 내향적인 성격인데 이제 외향적으로 바뀌면서 그러면서 조금 거기 안에서 저도 모르게 좀 이렇게 자기 수양이 됐는지 네 이제 좀 막 생각이나 그런 것들을 생각도 하지만 이거를 좀 빨리 실행해야 되는 실행력이 좀 많이 생긴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또 야외 활동도 막 해보다 보니까 이제 더 이제 그런 추진력이나 기획력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갖춰지게 된 것 같아요. 그런 거를 이제 그냥 머릿속에 상상했던 것들을 정리를 잘 못했던 거는 회사에서 이제 일하면서 많이 배우고 맞아. 그러면서 이제 좀 추진력이나 실행력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좋아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조금 이해가 되네. 그래서 뭔가 새롭게 꾸민다는 게 이게 머릿속으로는 다들 꿈을 꾸지만 그쵸, 액션하기는 하기는 정말 회사가 엄청 재밌었는데 다닐 때 근데 이제 엄청 재밌는데 그럼에도 이제 회사니까 제약적이잖아요. 나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못하니까 약간 거기에 대한 갈망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육아휴직 하면서 이제 그게 폭발이 된 거죠. 그렇지.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쉬면서 좀 생각도 좀 더 정리하고 그러면서 이제 여기 영월로 내려온 이유도 이제 뭐 육아를 막 하기는 해야 되지만 그거를 막 온전히 이제 남편과 둘이 하기에는 버겁잖아요, 사실. 그건 또 그렇고 이제 하고 싶은 건도 많은데 이제 육아 때문에 못하는 게 너무 아쉬워서 그래서 일부러 이제 과감하게 친정으로 오게 된 계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엄마는 되게 좋아하셨겠다. 엄마요? 처음엔 별로 안 좋아했던 것 같은데. 근데 내려오라고는 하셨어요. 근데 막상 내려오니까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집에 어르신들은 그렇잖아요. 그쵸. 자식들이 왜지 서울에서 이런 걸 바라긴 하는데. 근데 막상 내려와서 이제 원래 내려오게 된 계기도 뭐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해야지라고 해서 내려온 건 아니고 그냥 엄마 아빠 이제 일하는 거 좀 제가 조금 더 이렇게 쉬는 동안에 좀 이렇게 잘 정리를 좀 해드려야 되겠다. 좀 더 탄탄하게 사업들을 좀 더 키워나가야겠다 생각에 내려와서 도와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전적으로 다 이제 제 일이 될 줄은 진짜 꿈에도 몰랐죠. 결심을 하고 내려온 건 아니지만 그쵸. 그러니까 고등학교까지 영월에서 막 생활하다가 뭐 평창이든 서울도 외지에 갔다가 영월로 딱 오니까 어땠어요? 좀 변화가 느껴졌어요? 돌아올 때는? 많이 느껴졌어요.
진짜? 네, 왜냐면은 일단은 어릴 때는 학교에서 이제 여기서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안 보여요. 이 조음이 안 보여요. 학교 다닐 때 조음이 안 보였어요. 그래서 막 여기에 막 산이 이렇게 있고 옛날에 여기 내가 살던 집 이런 게 눈에 하나도 안 보였었는데 이제 좀 나이 들고 애기 키우면서 보다 보니까 영월이 되게 생각보다 엄청 괜찮은 동네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일단은 모든 시스템이 다 집약적으로 영월에 다 모여 있잖아요. 관공서든 제가 느끼기에는 애기 키우기 너무 좋은 환경 조건이었어요. 일단은 엄마도 죽집 하시니까 이유식 안 만들어도 되잖아요. 그것만 해도 그럼요. 엄청난 거지. 근데 옆에 복지관 있으니까 뭐 애기 대여 용품 같은 것도 있잖아요. 복지관 바로 옆에서 이제 막 다 빌려서 쓸 수 있고 뭐 친구 있고 가족들 있으면 이제 급할 땐 또 가족 손 빌려서 애기 맡길 수 있고. 그렇지. 저에게는 엄청나게 최적의 이제 장소였고. 서울이나 뭐 같은 대도시에서는 상상이 그럼요. 안 되는. 그럼요, 맞아요. 제가 회사 다닐 때가 제일 내려오고 싶었다고 생각했던 게 출퇴근할 때였는데 저희 집이 회사는 서대문이었는데 저희 집이 광명이었거든요. 출퇴근을 거의 1시간 반, 출근만 1시간 반을 잡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막 육아휴직 그 임산부라서 이제 그 약간 단축근무제 같은 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혜택들은 많이 받았는데도 그래도 이게 너무 마음속에 공허함을 채워주지 않더라고요. 힘들고. 그렇다고 막 사실 임신해서 막 엄청 힘들거나 막 회사에서 배려를 안 해주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진짜 다 잘해주셨고 모든 조건을 다 갖춰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만약에 여기에서 아기를 키웠을 때 아기가 어린이집에 갔는데 선생님이 갑자기 전화해갖고 아기 아프다 그러면 내가 여기서 회사를 일 그만두고 바로 나올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런 걱정부터. 그러니까 아이는 광명 쪽에 있고. 만약 그런 상상을 한 거죠. 아기를 낳았을 때. 약간 그래서 그런 거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좀 쉬면서 부모님 옆에 있으면서 어느 정도 아기를 키워서 올라가는 게 낫겠다라는 사실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내려왔는데 너무 좋은 거죠. 막. 여기 학교 다닐 때 왜 그게 안 보였을까요? 우리가 그냥 열심히 공부만. 열심히 공부는 하지 않았지만 약간 그런 게 있던 것 같아요. 막 학교 다닐 때는 약간 그 시골에 이제 남아 있으면 어쨌거나 좀 루저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루저. 마음이, 그렇지, 다들 시선들이. 그러니까 이 시골에 남아서 뭐 더 지역 발전을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음에도 사람들이 일단 영월에 남아있으면 쟤는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뭐 못 나간 거야. 약간 이런 시선들이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돼도 안 돼, 그냥 돼도 말고 그냥 나가서 뭔가 고생을 하더라도 밖에 나가서 고생을 하는 게 부모님들이나 나나 더 마음이 편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그래요. 그러네요. 그런 인식이 좀 바뀌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지역 안에서도 충분히 재미있게 더 만들어 나갈 수 있다 이런 처음부터 생각을 해주셨으면 아마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도 나도 그럼 지역의 한 사람으로서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구나 이런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맞아. 그런 걸 아예 그런 생각을 하면은 쟤는 별로 발전 가능성이 없는 애야. 약간 이렇게 낙인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본적으로 사회적 인식, 사람들의 인식이 결과적으로 따지면 잘못된 거였는데 그거를 우리가 너무 강요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어렸을 때 교육부터 그렇고 그래서 돌아오고 나니까 야 이런 게 있다 좋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렇죠? 일단 너무 조용하고 너무 조용하고 그 다음에 이 감성이라는 게 그 이제 서울에서는 사실 다 만들어진 감성이잖아요. 근데 영월에 내려가니까 진짜 여기는 좀 그 7, 80, 딱 요 덕포거리만 하더라도 그 7, 80년대의 감성을 요즘에 한창 이제 막 사람들이 막 보고 열광하고 하는 거에서 이런 골목이 있는데 왜 아무도 이거를 발굴하고 뭔가 재미있게 여기서 뭔가를 왜 아무것도 안 하지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어요. 오자마자 너무 예쁘고 너무 좋은 동네인데 사실 저도 저쪽 시내 쪽에 살 때는 잘 몰랐어요. 이쪽까지 넘어와서 그런 거를 볼 생각을 아예 안 했었어요.
아 그럼 강서네, 그렇죠? 그쵸, 그쵸. 강서 강동이네 여기는. 약간 그런. 강 예, 맞아요, 맞아요, 강북이 맞아요. 아니라 왜냐면은 강서, 여기 5일장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저쪽 밑에는 마트가 다 있잖아요. 그렇지. 안 넘어오게 돼 안 있거든요. 넘어와. 맞아. 근데 여기는 오니까 없잖아요. 근데 시골 느낌을 갖고 싶은데 그런 걸 찾으려면 5일장에 와야 되는 거예요. 영월 사람들도 약간 맞아. 그런 게 있네.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런 게 있네. 예. 그런 게 또 보이더라고요. 또 이렇게 보이고. 음. 예. 그러면서 이제 좀 많이 이제 제가 그 이제 서울에서 정책 공부도 이렇게 했잖아요. 업무도 해보면서 보니까 영월에 이제 뭐 청년 정책이나 청소년 정책 뭐 있나 이렇게 뒤져보다가 우연치 않게 발견된 게 이제 청년 정책 관련해서 이제 창업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을 보게 된 거예요. 이게 여기 있으면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게 시작이 됐어요. 그럼 우연찮게 내려왔지만 내려온 걸 그래서 잘했다. 아직까지는 그렇게. 네, 아직까지는. 그리고 더 뭔가 우리가 지금 관광들의 그걸 하고 있지만 이런 것도 하면 또 내가 뭐 내려와서 생각했던 걸 더 멋지게 펼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요. 많이 들죠. 일단은 회사 다녔을 때는 아까도 말했지만 그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못했죠. 제한적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좀 자유롭게 내가 하고 싶은 거 열심히 찾아서 하면은 더 큰 성과를 내가 가져올 수 있으니까 다 내 책임이고 약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훨씬 더 만족스러운 편이에요. 그리고 힘이 되긴 아까 하죠. 얘기했지만 뭐 관광들에서는 뭐 지원하거나 구원에서도 지원을 해주거나 그런 면에서는 해볼 만하다. 해볼 만한 것 같아요. 왜냐면 워낙 일단 영월은 청년들한테 좀 관대하기도 하고 지원도 많이 해주시는 편이라서 다른 지자체보다 그리고 경쟁자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맞아. 그래서 좀 수월하게 뭔가 이렇게 했을 때 그냥 사실 제가 볼 때는 이게 진짜 큰 그 뭐라 해야 되지? 결과물이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근데 또 보시는 분들은 거기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서 그런 걸 시작하는 것 자체가 대단하다고 그럼 쉽지 않아. 해주시는 거고. 새로 뭐 한다는 게 쉽지 않더라고. 맞아요. 근데 이렇게 하고 뭐 여러 가지 하잖아요. 청년들도 같이 작업도 하고 네. 그들도 뭐 느끼는 바가 있겠죠. 그럼요. 같이 하는 친구들. 뭐 보니까 여기서 뭐 한 달 살기 뭐 네. 이런 걸 해서 그 청년들하고 외지 청년들이잖아. 여기 있는 친구들도 그렇겠지만 그런 걸 하는 걸 보고 그건 뭐지? 우리 인스타에 보면 자본이잖아. 그런 거 보면 되게 부러워할 것 같아. 친구들이. 그렇죠. 좀 자유롭기도 하고 또 이렇게 사람들 만나는 것도 워낙 좋아했어가지고 근데 그러면서 이제 그 프로그램 하면서 정착한 친구들도 있거든요. 진짜? 네. 여기 왔다가? 네. 정착한 사람도 있죠. 저기 일단 제일 첫 번째로 도와줬던 사람은 저쪽에 폴댄스 선생님 아세요? 어디? 폴댄스 그 저기 주공사 차 몰라. 앞에 거기 폴댄스 하는 언니도 저희 집에서 첫 번째 게스트로 계시다가 이제 여기 영월에 정착하셨고. 진짜? 네. 근데 선우 아시죠? 선우도 저희 집에 한 달 살기 하다가 영월에 정착한 친구고. 되게 중요한 일을 하신 거네, 네. 진짜. 네. 그러면서 이제 좀 그런 친구들도 정착한 친구들도 있고 저로 인해서 이제 영월이 관계 인구가 만들어져서 저번에 했던 한 달 살기 이제 뭐 3명 같이 이렇게 프로젝트로 짜서 한 달 살기 왔던 친구들도 이제 자주 뭐 한 달에 한 번, 뭐 많으면 2번 뭐 이렇게 영월 또 내려와가지고 뭐 여러 가지 가끔 가다가 프로젝트나 프로그램 있으면 와서 자기네들이 진행도 하고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관계 인구가 또 만들어졌어요. 한 그룹이. 표창 받아야 돼, 진짜 그거. 관광인구 늘리겠다고 뭐 여러 가지 많이 하는데 실제로 늘리고 있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런 성과가 좀 크게 보였던 게 재밌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사실 이렇게 젊은이들이 오려면 뭔가가 이렇게 있어야지 오잖아요 여기 안에. 근데 이제 일단 관광지들은 뭐 그냥 왔다 가면 끝인 건데 사실 진짜로 다시 한번 오려면 사람 때문에 오는 게 더 많거든요. 맞아. 근데 그런 프로그램들을 영월에서 많이 안 해요. 그러니까 많이 하기도 사실 어렵기도 하지만 많이 실제 누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못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냥 제가 여기 안에서 그냥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그런 문화를 만들고 싶은 생각이 좀 많았어요. 그리고 조금씩 만들어가니까 느낌이
아, 오길 잘했다 이런 느낌이 들겠네. 네네. 그리고 신기하더라고. 처음에는 그냥 머리 상상으로만 이런 거 하면 재밌겠다 싶었는데 막상 하니까 되네? 그럼 저 두 번째 사람도 되네? 세 번째 사람도 되네? 그러면은 나 혼자 말고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해볼까? 해가지고 지역에 있는 이제 여러 말고 소상공인이나 처음 시작하는 친구들 좀 어렵잖아 시작하기. 그 친구들이랑 같이 콜라보 해가지고 한 명씩 같이 한 달 살기 넣어주고 그 친구들이랑 같이 관계인으로 만들어 준 다음에 해도 재밌겠다 해서 했는데 되네? 이것도 되네? 약간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좀 조금씩 그러면서 이제 좀 생각이 더 이제 넓혀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덕포사랑방도 만들게 되고 그런 것 같아요. 야, 영어를 알아. 영어로 하면 이렇게 재밌어. 라고 추천을 할 만해요? 영어요? 사실 남아있는 친구들 보면 서울에? 아니면 또 여기 이제 영월에 영월에? 와서 남아있는 친구들 보면 사실 그냥 가는 친구들도 진짜 많거든요. 여기 있다가 그냥 가는? 네. 그러니까 정착을 하려고 했는데 실패해서 간 친구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이제 좋은 케이스들만 얘기해서 그렇지. 그래서 한편으로 왜 정착을 못하고 그냥 갈까? 그러니까 1년 이상 남아 있어야 되는데 맞아. 왜 그냥 갈까 생각을 해보면 일단 첫 번째로는 일자리가 없긴 없어요. 왜냐면 저희 같이 빵집에서 일하던 친구들도 근데 저는 더 같이 일하고 싶긴 했지만 어쨌거나 뭐 더 좋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나간 부분들도 있고 뭐 제가 붙잡는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니까 그런 맞아.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더 좋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나간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남아 있어도 이게 너무 정적이 여기가 좀 그런 액티비티한 그런 동네가 아니다 보니까 또 이게 또 어느 정도 결이 좀 맞아야 되더라고요. 삶의 결이 이렇게 조용조용하고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친구여야만 이런 분위기를 잘 즐기고 좋아하고 그다음에 사람들과도 관계도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만들고 할 수 있는 친구가 와야지 정착이 가능하지. 안 그러면 그냥 혼자서 꿍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막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이 동네가 조금 어렵긴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 왔을 때 부모님과 가족이 어느 정도 여기서 자리를 잡고 있는 상태에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이렇게 시작하거나 할 때 사실 크게 두려움이 없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가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또 한편으로 그냥 와서 여기서 살려고 하는 친구들 보면 그런 거 없이 와야 되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있다가도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친구들 보면서 내가 그럼 차라리 그런 가족이나 좀 기댈 수 있는 사람이 되면 그 친구들도 조금 더 여기서 편하게 좀 더 오랫동안 머물다가 갈 수 있지 않을까, 아니 더 오랫동안 같이 머물면서 살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요즘에 갖게 되더라고요. 마음적으로 통하는 그런 것까지 되면 훨씬 더 그런 게 부족하고 앞으로 걸 발전을 시켜야 되겠지만 그래도 야 여기 그냥 서울에 있는 것보다 낫다, 한번 내려와 이렇게 꼬실만 해요? 오 그럼요. 오면 다들 좋다 그래요. 다들 살고 싶대요. 영월에서 살고 싶은데 집이 없어서 문제지. 요새 뭐 청년주택이나 뭐 이런 것도 하고 한다니까 또 나아지겠지만 조만간에는 그쵸. 아니면 진짜 본인이 적극적으로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라면 괜찮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대부분이 처음에 왔는데 어떻게 뭔가를 만들고 어디서 뭘 일을 어떻게 따요. 그러니까 그거를 시작할 수 있는 발판이 되는 뭔가가 좀 있으면 좋은데 그게 없어서 좀 아쉬워요. 시작하는 발판이라 하면 뭐가 될 수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그냥 네 가게에서 네가 하고 싶었는데 살짝 지원을 해줄게 이런 거 말고.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 일단은 일을 좀 어느 정도 배우고 그 동네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고 할 수 있는 사실 거기까지는 고민을 못 해봤어요. 그럼 우리 그걸 한번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죠 나중에. 저는 그래서 그냥 엄청 어렵게 생각은 사실 안 해봤는데 지금 저희 빵집에서 일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 친구들도 지금 외지에서 온 지 이제 1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이제 어쨌거나 그 친구들은 뭐 잘 살고 여기서 영월에서 자리 잡고 잘 살고 1년이나 지났으면 꽤 버틴 거네. 오래 버틴 거네. 네. 근데 그 친구들은 약간 특이 케이스예요. 가족들이 다 같이 내려왔어요. 청년인데 가족들이 다 같이 내려와서 살고 있고 영월에서 그래도 저랑 같이 인연이 돼서 여기에서 이제 취직을 하게 돼서 이제 같이 저랑 일하고 있는데
저는 나중에 어쨌거나 그 친구들이 계속 저한테만 붙어 있는 게 아니고 언젠가는 분명히 독립을 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독립하기 전까지는 이제 나랑 같이 여기 안에서 성장을, 너도 성장, 나도 성장 같이 성장을 하고, 너가 어느 정도 준비가 됐을 때는 언제든지 너가 여기서 더 너 스스로가 클 수 있도록 옆에서 같이 또 그 친구 성장하는 거를 좀 도와주고, 약간 그렇게 해서 같이 만들어 나가면 되지 않을까. 정책 지원으로 뭐 여러 가지 뭐 사업을 지원해 주는 거 좋거든요. 근데 일단 그거가 지속 가능할 수 있게끔 이제 본인 스스로가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것도 중요하고, 그 친구가 어느 정도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계속 일단은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긴 해야 돼요. 네. 이제 한 3년 되고 조금씩 맛을 알아간다 그럴까? 뭐 만들어가는 재미도 느끼고 있는데, 뭐 깊이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림? 큰 네, 그림? 네. 큰 그림은 어떻게 그리고 있어요? 큰 그림이요? 지금은 일단 지금 제가 여기 덕포에서 베이커리 카페랑 그다음에 저쪽에 있는 숙박 민박집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이런 경험이 있잖아요. 이제 그래서 제일 큰 그림은 사실 이제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그릴 줄 아니까, 제가 이걸 할 줄 아니까 이런 것들을 좀 남들한테 많이 알려주는 거를 최고로 많이 하고 싶어요. 제일 많이 하고 싶어요. 그러면서 지금은 이제 아직 빵집이랑 민박집밖에 안 해봤지만 조금 더 다른 형태로서의 청년 사업들을 더 이렇게 하나씩 해보고 싶기도 하거든요. 아직은 좀 기회가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직 청년이니까 기회가 많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좀 더 다양한 형태로 지금 여기 저희 빵집 바로 앞에 있는 공간에다가 워케이션 형태 또 이제 여기 네네 사무실이라고 해야 되나? 민박 워케이션 공간? 워케이션 네, 워케이션 공간을 지금 하나 더 구상을 하고 있고요. 그거는 아마 내년도쯤에 천천히 이제 준비를 좀 하려고 하고, 거기에 나가서는 이제 그게 조금 잘 되면 사실 이달엔 영월이라는 브랜드가 있잖아요. 이거를 최대한 키우면서 여기에서 영월에서 좋은 사례를 만들어서 또 다른 지역에 가서 이달엔 다른 지역 이름 넣어서 이달엔 평창 뭐 이달엔 그래서 로컬 브랜드들을 하나씩 좀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것도 되게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당신들이 뭐 청년 뭐 정책도 계속 강조하고 뭐 여러 가지 지원을 하겠다고 하는데, 청년들한테 정말 필요한 게 이런 거다. 국내 도와주면 이런 거 도와줘라. 그것도 어려운 질문이네. 어려워요? 그냥 우리가 느낀 거 아니야? 청년들한테요? 일단은 저는 사실 영월에 청년이 별로 많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한 명 한 명 맞춤 서비스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맞춤 서비스. 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제 매장 이거 운영하는 거로는 3년차 거잖아요. 그럼 3년차에 맞는 맞춤 서비스가 필요하고, 또 저기 이제 막 갓 개업한 집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 친구들한테 맞는 서비스를 또 지원해주고, 군에서 청년들이라고 해서 다 같은 청년이긴 하지만 또 원하고 필요한 부분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른 거를 사실 다 다르게 안 보고 다 그냥 똑같은 거 일률적으로만 가니까 약간 그런 것들이 좀 난 이게 필요 없는데 그냥 지원해 주는 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아쉽고. 맞아. 그냥 그런 거 너무 좀 답답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몇 없는 청년들을 그냥 지속적으로 한 명씩 진짜 만나면서 진심 어리게 뭔가를 도움이 필요한 무엇이 필요한지를 좀 지속적으로 가서 물어봐주고 관심을 계속 가져주는 게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좀 맞춤 서비스 해줬으면 좋겠어요. 돈 줬으니까 알아서 해봐 이거 아니고 이제 그거는 처음 시작할 때 1, 2년 차에는 그렇게 해도 되지만 한 어느 정도 지나면 이제 그거 말고 난 이게 필요한데 이런 걸 지원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막상 가는 물어보면은 그런 건 또 없고 막 이래서 또 혜택을 못 받거나 안 되는 부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진짜 딱 맞는 말이네. 맞춤 청년 지원 서비스. 그래서 뭐 지속 가능하게 5년 동안 또 관찰하고 10년 관찰하고 이렇게 하면은 1년 있으려고 하다가 5년 있으려고 하다가 10년 있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해주시면
보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